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1%가 갖고 있는 나라, 1%의 소득이 인구 절반의 소득보다 많은 나라, 해마다 16,000명 이상이 살인범죄로 죽는 나라, 해마다 550만 명은 범죄로 체포되는 나라, 대마초 중독 300만 명, 알코올 중독 610만 명, 국민의 4분의 1이 정신질환에 시달려 해마다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이 4조 5천억 원 이상 팔리는 나라, 인구 10% 이상이 극빈층, 900만 명 이상은 소득 제로, 55만 명 이상이 노숙생활, 4천만 명 이상의 가난한 국민이 국가가 나누어주는 식권으로 끼니를 해결.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친 양극화, 자국 내 불만과 사회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기와 코로나 이후 금리를 낮추고 달러를 거의 무제한 수준으로 찍어내는 나라. 그렇게 올해 상반기에만 2,500조의 재정 적자를 떠안고서도 또 돈을 찍어내 4,000조 넘게 쓰겠다는 나라. 그 빚은 어떻게? 지금부터 미국의 적자 메꾸기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달러를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다. 2차 세계대전 유럽 경제는 전쟁 몰빵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세계를 제패해왔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전쟁 특수를 누린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44개국을 모아놓고 이런 협정을 맺습니다.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킬 테니 모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환율을 고정하자고요. 미국은 이를 이끌어가기 위해 가트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입한 국가끼리는 관세율을 우대하게 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도 설립해 유럽 국가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기어이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냅니다. 와, 세계 어디서든 달러로 교역하고 달러로 결제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대외 원조의 베트남 전쟁까지 길어지면서 미국은 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를 교환해준다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죠. 결국 1971년 일방적으로 골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립니다. 결국 세계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다고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세계 각국에 빨대를 꽂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없애고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죠. 국가의 공공복지 예산은 줄이고 자본가의 세금도 팍팍 깎아줍니다. 당연히 규제도 풀어주고요. 또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도 무제한의 개방을 강요했습니다. 한껏 성장한 거대 독점 자본 기업들이 남미로 아시아로 진출하며 그 나라의 경쟁력 낮은 산업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헤지펀드들은 엄청난 돈을 한 나라에 집중 투자한 뒤 갑자기 회수하는 식으로 그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그런 통화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IMF를 앞세워 돈을 빌려주고는 그 대가로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식 경제정책을 강요합니다.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 자르기 쉽게 비정규직 제도를 만든 다음 알짜 기업 꿀꺽할 수 있게 투자의 문도 활짝 열게 하는 거죠. 물론 공기업도 사고팔 수 있게 민영화해야죠. 그렇게 세계 각지의 기업을 사냥하고 주식을 사서 그 수입을 자국으로 빼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투기 자본들은 우리 기업의 수입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빼가고 기업의 발전은 관심도 없이 인수합병과 매각을 통한 수익만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기업을 일으켜봤자 그 수익은 미국으로 줄줄 새고 물건이 많이 팔려도 기업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전 세계에 빨대를 꽂은 거죠. 3. 기축통화 달러 만세.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일 수 있는 이유는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가 아닌 화폐가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걸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온갖 꼼수에 외교, 군사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일례로 미국은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들의 거래는 무조건 달러로 하게끔 강요했습니다. 달러 대신 유로화로 받겠다고 한 사담 후세인. 나라를 점령당하며 죽었죠. 미국 중심 달러 체제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은 살인적인 제재를 당하거나 아예 침공당해 정권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달러 체제는 그 자체로도 미국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을 앞세워 다른 나라의 달러 보유고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너희 나라가 달러를 이 정도는 보유해야 신용할 수 있다면서요. 당연히 미국은 달러 종주국이니까
달러 보유국 같은 건 필요도 없죠. 이 달러 보유고는 주로 미국의 국채로 보유하는데요. 주변국이 사는 미국 국채는 이자 수익이 1% 미만이고 주변국의 국채나 해외 자산 투자는 이자 수익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 차익도 짭짤하겠죠. 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낸 뒤 주변국에 그걸 풀어 투기에 돈이 몰리도록 하고 해외 투자한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돈을 가져갑니다. 또 있습니다. 달러 지폐의 75%가 해외에서 유통되는데요. 이 유통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동으로 5%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찍을수록 이득이겠죠. 달러 발행량은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달러 유통량은 5조 3,484억 달러. 해마다 달러 발행 이익으로만 약 1,780억 달러. 가만 앉아서 우리 돈으로 210조 원을 번다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적자가 아무리 심해도 국채를 맘껏 발행합니다. 왜? 달러 체제에서는 미국 국채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해야 되니까요. 적자가 쌓여도 국채를 또 발행하면 그걸 사주니 다시 풀었던 달러가 들어오고 빚으로 상품을 사고 국채를 팔아 달러도 다시 돌아오는 빚으로 빚을 메꾸며 연명하는 상황이 무한 루프. 심지어 다른 나라 기업 상품을 살 때 주는 대금도 미국은행을 통해 지불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제 대금은 일단 자국은행에 달러로 남게 되니까 그 돈을 쌈짓돈 쓰듯 막 쓸 수 있는 거죠. 양아치네. 이렇게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고혈을 빨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만든 저성장 체제 속에서 더 빨아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추락하는 달러 체제, 추락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달러를 더 많이 찍어서 해결하자니 거품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올리면 달러에 의존하는 주변국들의 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이 0%대 금리로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달러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98년 외환위기에 10배 이상의 대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추락하는 미국의 카지노 경제만 쳐다보며 이를 떠받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아니, 얼마나 더 밑빠진 독에 우리의 피땀 붓기를 계속해야 할까요?